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오늘은 이 프로방에서 토로로님이 상담 신청을 해주신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종목도 잠깐 돌아보겠지만 두산 퓨얼셀을 돌아보다 보니 그 종목보다 지주회사인 두산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서 종목 상담과 함께 추천을 같이 해드리려고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산그룹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거의 한 10년 동안 이 구조조정과 부채 문제에 대해서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고요. 아직까지는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종목은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두산 퓨얼셀보다는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내용부터 또 그리고 구조조정 또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보신다고 하면 주 두산은 자기가 사업도 하고 지주회사도 하고 있는 사업 지주회사입니다. 지금 보신다고 하면 여기 뭐 전자 비지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핵심 전자 소재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산업 차량 비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엔진, 전동 지게차 등 그러니까 두산그룹이 중공업 역량을 가지고 아주 핵심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 밥캣이라든지 두산 중공업, 건설 이런 부분들이 주력이었는데 다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요 연결 대상 회사로 봤을 때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두산중공업이요. 발전 설비라든지 아마 이게 담수화 작업이라고 하는 그 물 부분, 단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요번에 매각 대상이 됐던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이 두산그룹을 10년 동안 힘들게 했던 두산건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3조에 달하는 자구책이었습니다. 여기 보신다고 하면요. 산업은행을 주 채권단으로 해서 연초에 3조 6천억 정도를 빌렸고요. 그중에 3조 원을 갚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1조 원 정도를 추가 출자를 해 가지고 빚을 상환하겠다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나오죠? 올해 안으로 그 자산을 3조 원 정도 매각을 해서 확보를 하고 1조 원 이상의 차입금을 갖겠다는 자구안을 내놨다라고 했던 게 지난 4월이었고 거의 올 말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에 팔리면서 약 9천억 원, 두산 솔루스가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팔리면서 7천억 원, 또 그리고 동대문 두산타워 다 아시죠? 그게 한 8천억 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 원 정도가 마련이 됐고 두산중공업이 1조 2천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 장이 상당히 좋으니까 자본금을 끌어들이는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3조 6천억 원 정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골프장과 주 두산그룹의 사업 부분을 일부 매각을 해 가지고 또 7천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4조 3천억 원 정도를 마련했고요. 이 중에 자구안으로 3조 원을 산업은행에 이제 상환을 하겠죠. 그리고 또 1조 원 정도를 또 이제 차입금을 상환하는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요구했던 요건들을 거의 얼추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 팔린 것은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솔루스 상당히 유망한 기업들이고 캐시카우라고 했던 기업들이었고요. 인제 여기서 증자와 함께 매각된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주 두산과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 퓨얼셀입니다. 그러면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핵심 사업 두 가지를 팔아 버린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솔루스는 기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유망하고 좋은 기업들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영업이익이 7천억 가까이 나는 또 그리고 매출액이 8조 원 정도 돼 가지고 꾸준히 두산그룹을 망하지 않고 살렸던 핵심 계열사인데 이게 인제 9천억 원 정도의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행히 두산 밥캣 또 두산 인프라코어의 자회사였는데 그 부분은 두산중공업에서 흡수하기로 하고 이게 팔렸는데 이게 9천억 정도입니다. 상당히 아쉽죠,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매출의 9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못해도 7천억 정도 되는 회사를 자신들의 그 자구안 때문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이 두산 인프라코를 매각한 것이 두산그룹에는 아주 뼈아픈 실수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얽매일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두산그룹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가는지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핵심 기업이 바로 상담을 의뢰해 주신 두산 퓨얼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매출액도 거의 2배 이상 신장을 했고 이 수서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블룸에너지와 함께 수소 연료 정지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그 양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수가 없고요. 지금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3조 원 가까이 되죠.
그만큼 근데 사실 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장이 좋은 그 버프를 좀 받은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차트를 가지고 두산 퓨얼셀을 바로 추천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충분히 비싼 게 있어서 투자를 여기다 진행하시는 것보다 두산 퓨얼셀을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두산그룹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두산으로 바꿔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제가 차트보다 오늘은 기업 내용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다시 두산그룹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인제 이렇게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워질 거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탄탄했는데 그동안 아무래도 이자를 상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 두산그룹의 당기순이익 부분들을 많이 좀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많이 좀 상쇄가 될 겁니다. 부채 비율도 지금 300% 가까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한 200% 대로 다시 내려오겠죠.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주당 BPS가 7만 원대 초반 이 정도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트를 보셨을 때 지금 53,000 원대 그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기대감이 발생을 해서 아까도 지금 차트에 보여드렸지만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이만큼 더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을 쪼끔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지주사의 기본 가치까지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계속 이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 지금으로 보시면 한 58,000 원, 6만 원대까지 도전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단기간에 나올 것이고 이 7만 원대까지는 안전하게 보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조정을 올해 한 해 내내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들어서 가지고 바로 유동성의 위기라든지 또 다른 부채 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두산중공업이 지금 목표로 가 있는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담수화라든지 이랬던 부분들하고 두산 퓨얼셀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느냐 이런 부분에 달려 있는 거지, 과거 10년 동안 헤맸던 이 부채와 유동성의 위기를 그 2021 년에는 당장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5만 원대 초반부터 이 5만 5천 원대에서 충분히 사 놓는다고 하셨을 때는 단기 매매로도 6만 원, 6만 5천 원까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기본 가치로는 7만 원대, 8만 원까지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로로 님이 두산 퓨얼셀보다 쪼끔 더 가격이 싸고 유동성 위기에서 당장 벗어난 두산그룹을 교체해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투자에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두산건설의 큰 실기와 두산중공업의 불황으로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솔루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떠나보냈지만 쉽게 무너질 회사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두산중공업과 두산만 본다고 하더라도 20조, 30조 가까이 된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잡았기 때문에 지난 10 년보다는 앞으로의 10 년이 두산그룹은 훨씬 더 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론이고 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요. 이 두산 솔루스에 대한 부분은 그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그 지금 유동성이 부족해 가지고 7천억을 주고 샀지만, 보통은 이런 기업의 지분을 사고 파는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뭐 2 배라든지 3 배라든지 기업 가치를 인정해 주는 회사가 나타나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산그룹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그 두산솔루스는 바이백을 해서 다시 되사오는 형태를 꿈꾸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제 추론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산그룹이 앞으로 지나온 어려움보다는 훨씬 더 유망한 기업, 유동성의 위기가 있지 않은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두산 퓨얼셀보다는 구조조정을 막 끝낸 주 두산에 투자를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 두산은 저희 2% 방에서 금요일 종가 56,300원, 이보다 쪼끔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56,300원 이하에서 공식 추천 종목으로 편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산 퓨얼셀을 상담드리다가 훨씬 더 좋아 보였던 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 종목 상담도 되고요. 종목 추천도 되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